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와 권력형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척결을 윤석열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대선 내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후보에 관한 부패 스캔들이 본물을 이루었고 국민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권을 교체했는데 그 흔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하나가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은 변화를 위한 투쟁의 시간이지 어설픈 포용이나 타협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늦기 전에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을이다. 바람의 냄새도 수목의 빛깔도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왜 정치의 시간은 정지해 있는 것일까? 분명 국민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던가? 대선 내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후보에 관한 부패 스캔들이 본물을 이루었다. 국민의 심판이 내려지고 문 정권의 비호도 사라졌는데 왜 아직도 그 부패의 실체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이따금 압수수색이다 뭐다 하며 수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흔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하나가 없다. 오히려 문재인은 더 의기양양하고 이재명은 국회 입성에 이어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까지 올랐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이재명과 신임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들이 당대표 선출된 첫날인 29일 경남 양산에 문재인을 찾아갔죠. 거기서 문재인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마치 자신이 상황이 된 듯이 나는 잘했지. 지금 윤석열은 못해.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겁을 내는 듯이, 왜냐하면 저질러 놓은 것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저질러졌던 일들이 언뜻 생각만 해도 서해 공무원 북한에 의한 석연찮은 피살 사건, 또 동해상에 탈북한 어선과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한 사건, 그것뿐입니까? 지금 탈원전에 또 4대 강보 해체 관련, 지금 탈원전이나 4대 강보 해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평가 같은 것도 조작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그런 모든 사건의 최정점에는 결국 누가 있습니까? 바로 문재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면 문재인은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될 그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수사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문재인이 지금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와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인재 전 의원의 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새 정권의 한 축인 여당이 전대미문의 내용에 빠졌다. 이준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언제인가? 도대체 그 간단한 사건의 진상을 진작 밝혔더라면 오늘의 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변화의 물결 속에 떠내려갔어야 할 것들이 더 기세등등하니 떠있는 사람들의 절망은 커져만 간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 떠내려갔어야 할 것들이 더 기세등등하니 떠있는 사람들의 절망은 커져만 간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준석 이런 자들이 오히려 지금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세상이니 문재인 정권의 그 잘못된 그 국정 운영을 바로잡으라고 윤석열에 대해서 표를 줘서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힘이다. 칼집 속에 있는 칼날과 같다. 국민은 그 힘을 윤석열 정권에 주었다.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주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번영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변화를 위한 투쟁의 시간이지 어설픈 포용이나 타협의 시간이 아니다.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인재 전 의원의 이번 경고를 꼭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저 좌익 세력의 칼날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좌익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줄 일은 결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현재 한국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 그리고 한 명의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지 똑바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북한 방송 개방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북한 방송과 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9월 초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탈북 외교관 출신이죠. 과거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를 지낸 김태산 씨가 북한 방송 개방에 숨겨진 심각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북한 방송 개방해도 되겠지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부 대표가 밝힌 잘난 척하며 계속 속는 젠틀맨과 레이디들이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영호가 9월 초에 국회에서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한다. 더러워서 대응을 아니하려다가 한국인들 속에 아직도 북한의 선전선동을 잘 모르면서도 잘난 척하는 분들이 있기에 몇 자 쓴다. 첫째, 북한 방송 볼 게 있다고 그걸 누가 보겠는가. 개방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며 아주 잘난 척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 정말 북한 TV는 볼 것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가? 명심하라. 북한의 선전선동 시스템은 김정일이 히틀러식을 본따서 만든 세계 최강의 것이며 그것으로 3대 독재를 유지해온 강력한 무기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의 TV방송을 송출하게 된다면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송출할 것이다. 즉 한국 연예인들보다 더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나와서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소문난 것들과 기타 정치, 경제, 문화 분야별로 연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북한의 가족들을 둔 이산자 수백만이 무조건 볼 것이다. 그리고 북한 여자들을 좋아하는 한국 남자들이 안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 기자들 수십만 명이 모두 볼 것이다. 그리고 종북 좌파들은 무조건 볼 것이다. 또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북한을 알려준다며 널리 이용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가 도대체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라도 무조건 볼 것이다. 장담하건대 아마도 시청률이 처음에는 60-70%를 넘었을 것이다. 정말로 북한 TV 방송이 공개되어도 안 본다는 인간은 멍충한 자다. 둘째는 아무리 북한 방송을 보아도 한국 보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절거리는 잘난 척하는 바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선전선동, 즉 홍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천치들이다. 문재인 방북 때 평양의 모습이 TV에서 공개되자 평양도 사람 살만한 곳이네, 많이 발전했네라고 주절거린 인간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다. 평양 TV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행복을 노래하고 사랑을 속삭이며 미국만 나가면 우리는 남북이 합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웃으며 가랑비 옷 적시듯 세뇌를 시키는데 당할 자신이 있겠는가? 그리 되면 아마도 북한 아가씨를 만나겠다고 몰래 방북을 하거나 친북을 하는 또라이들은 차고 넘칠 것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과 총을 맨 군인들에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같은 동포라고 선전을 하는데 북한을 욕하고 총을 쏠 자신이 생기겠나? 태영호가 나쁜 것은 북한에서 노동당의 선전이 국민을 어떻게 세뇌시켰는가를 잘 아는 인간이 그 방송을 한국에 개방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말 조금 의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태영호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초반만 하더라도 이 외교관 출신 에리트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결국은 그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거죠. 더구나 가장
국민의힘으로서는 강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지역에 공천을 줘서 사실상 강남지역에 공천을 줬다는 건 이미 당선이 거의 확정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태영호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탈북자들 속에서 태영호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또 비판적인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산 씨의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선전 부부장 김여정이 대북방송과 대북비라를 얼마나 악착하게 반대하며 문재인을 압박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70년 이상을 좌파들의 선동에 속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반대하는 데모에 쫓아다니고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리고 언론에 속아서 죄 없는 박통을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북한의 선전에 속아서 나라를 아예 북한식으로 만들고 싶은가. 지금의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등에 업은 좌파들이 이미 모두 깔고 앉았다. 그나마 조금 남아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애국 보수들마저 북한 방송을 보고 멍충이가 된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지키겠는가. 북한 방송을 보고 북한을 좋아하는 수백만의 어린이 전교조 후예들이 자라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겠는가. 제발 다시는 속지들 말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 김태산 씨가 태영호 씨가 추진하는 북한 방송 통신 소위 선제적 개방, 그러니까 북한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틀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위험성을 통렬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해서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태영호와 김태산 두 탈북자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태산 씨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씨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뭔가 좀 석연치 않고 태영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